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일단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어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고요. 뒤에 문희상 의장이 지휘봉을 들고 뭔가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서는 고함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자 발칵 뒤집히면서요. 국회 아수라장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이 이 내용을 일면에 전하고 있는데요. 난장판된 국회다 이렇게 사진 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국회 상황 다루고 있죠. 제목을 보시죠. 나경원의 막말 폭탄, 국회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는 막말 폭탄이라고 묘사를 했군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를 원색 비난했다. 자, 어떤 비난 내용인가요? 여기 두 줄에 적혀 있군요.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좌파 독재의 먹튀, 막장 정권이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당은요,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막말 폭탄, 국회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사진 보시면요. 일단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일본의 장관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송금하는 것 그리고 비자 발급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거의 적대국 수준의 발언을 했어요. 일본 부총리 보복 조치를 공개 발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의회 출석 답변인데 강제징용 판결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한국 경제 역풍에 직면했다. 이 얘기가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했다. 어제입니다. IMF와 한국이 연례 협의를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출 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고강도 부양책이 필요하다. 최대 9조 원대의 추경 그리고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IMF가 와서 한국 경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아수라장 총회. 총회가 아니라 국회겠죠. 어제 본회의장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버닝썬이 쏘아올린 큰 공. 작은 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공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빠졌다. 마지막으로 군복쇼 한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국회 상황, 아수라장.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나경원 내려가. 그러자 야당이 틀어막나. 이런 말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40분간 오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40분 아수라장 이렇게 묘사가 돼 있군요. 내용 좀 보시면요. 아까 일면 기사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각 정당에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는 자유한국당 순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발언이 이어졌거든요. 그때 여당 의원들이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단상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말 안 되는 얘기도 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뭔가 진정을 시키려고 했으나 진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옆에도 하나 좀 기사 더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된다, 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시 국가 원수 모독이다.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가 원수 모독죄 그런 죄는 없다. 뭐 이러면서 또 공방이 옥신각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 모습 뭐 신문 기사가 많이 묘사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이런 소리야?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제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아,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목소리가 좀 작으신 의원들은 뭐 발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어제 상황을 묘사한 기사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정은의 이 빗대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다 청와대 평화 염원한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뭐 임시국회 지금 열리긴 했는데 뭐 열자마자 지금 얼어붙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지난해 9월에 외신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블룸버그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당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해서 수석 대변인, 아까 보셨지만 뭐 처음에는 수석 부대변인, 뭐 이러다가 또 수석 대변인,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 표현을 쓰면서 국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여당의 강한 반발, 뭐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대표의 발언,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뭐 북한 지도자의 뭐 하수격으로 표현한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70여일간의 국회가 공전하다가 임시국회를 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갈등이 표출될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의도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내 상황 예를 들면 지금 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움직임도 있고 야권에서도 지금 여당이 공조하면서 한국당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기에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예를 들면 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폭로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까지 불렀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또 릴레이 단식에 대한 여러 비아냥 이런 것들로 좀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어떤 그 의도성을 갖고 뭔가 새로운 전략적 차원에서 언급이라고 보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그러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그렇다면 한국당에서의 대안은 뭐라 이 어떤 게 생산적인 논의가 잘 돼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당은 남북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전쟁에 상당히 위협 속에 있었고 지금도 지금 뭐 북미 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또 냉전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의 수고 냉전으로 갈 것이냐. 그럼 한국당의 입장은 뭔지 이런 어떤 생산적인 논의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 어떤 남북 어떤 평화 체제에 대한 여러 움직임 물론 거기서 야당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단어의 어떤 표현 자체로 저렇게 해서 국회 자체를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수석 대변인 발언을 하게 되면 여당에서 반발할 것을 미리 계산을 하고 한 발언일 것이다. 계산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김상일 평론가. 그런데 이제 야당과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에서 굉장히 거친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 그런 전례가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저렇게 반발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또 야당의 반발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만 하면 저렇게 거세게 반발을 한다. 뭐 이런 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또 비판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제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제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씨의 이거 왜 이래 이 발언이었는데요. 저희도 어제 좀 한참 다뤘습니다. 그래. 오늘 떠오르는 말이 이겁니다. 뭡니까? 이거 왜 이래? 진짜 여야가 저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겠는가?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과거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국민들은 미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로 나가는 방식이 아닌데 이걸 굳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발언을 나경원 대표가 왜 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정치권의 행태입니다. 극렬, 극단에 있는 열렬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모습. 그런 강성 발언을 강성 발언으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모습. 중간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설 자리는 없애버리는 모습. 이게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굳이 이렇게 반론을 세게 제기하면 나경원 대표만 띄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가 국민을 먼저 앞에 놓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듭니다.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그냥 차분하게 좀 지켜봤어야 된다. 아니면 저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좀 이해가 된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럼 그 부분. 아니 뭐 현장에서는 뭐 감정이 좀 앞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주면 되지 그거를 너무 강하게 더 끌고 간다면은 그거는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거고 끌고 가겠다는 건데 예. 국민의 수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께서. 예. 자, 지금 두 분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뭐 이런 설명 좀 해주셨어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뭐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 그 맥락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도끼 품은 나경원의 입. 한국일보는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상처났던 리더십만의 투사 모드로 뭔가를 만회해서 투사 이미지를 갖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과거에 5시간 30분짜리 릴레이 단식 등 그동안 성과보다는 조롱 분위기였다. 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죠,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당 지지율이 30%를 넘으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강한 존재감 보이며 투쟁 선봉에 나섰는데 어제 그 모습이 단적인 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부분에 지금 김상일 평론가 지적하신 부분이 있네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되레 띄워준 꼴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뭐 어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 법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여당 내에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죄다. 뭐 모독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법률상으로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 국가원수 모독죄는 예. 없어진 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87년 이후에 삭제된 죄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한번 그러니까 재심에서 거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예. 죄인데 한마디로 저런 죄는 이제 더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네요. 예, 그리고 또 뭐 본회의에서 예. 교섭단체 대표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한 거는 뭐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저런 내용으로 지금 뭐 윤리위에 예. 진정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예. 죄송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 그 제1야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가지고 윤리위에 또 넘기는 거, 그것도 저는 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외통위를 오래 했죠. 그래서 예. 지금까지 어제 연설에서만뿐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예. 계속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 어린 그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견제도 해왔고 그런 그 결에서 어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예. 뭐 표현이 세서 그렇지 예. 뭐 이전에 했던 얘기와는 논조는 다 같았다는 거고 지금 어제 그 저는 오늘 이 한국일보 예. 그 기사 중에 예. 저 헤드라인을 뽑은 것 중에 연설 한 방으로 이미지 뒤집어라는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저는 저 말이 딱 들어맞았던 어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가졌던 이미지를 한 방으로 뒤집었다. 아. 그런데 그것이니까 뭐 정치인 나경원뿐만 아니라 예. 한국당 입장에서도 예, 어제는 예. 상당히 수확이 더 큰 예. 원내대표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한국당의 예. 지지율이 30%가 예. 리얼미터 기준 엊그제 이제 넘었다라는 예. 보도가 있었는데 그 30% 정도 뭐 거기에 더 플러스 예. 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예. 외교 안보 예. 정책에 대해서는 예. 저런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이런 건 판단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예. 어제 연설 내용 예. 거기가 판단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그 시각으로도 보고 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연설에 대해서 시원하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저는 30%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연설에서 이제 이 수석 대변인 그 발언 이외에요. 이제 좌파, 뭐 좌파 정부, 뭐 좌파 정책 이런 표현과 그리고 어제 연설 말고도 자유한국당 내 지도부 내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항상 좌파, 뭐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색깔론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먼저 진보라는 말은 진보로 본인들을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칭해지는 거는 좋은데 좌파라고 칭해지는 걸 왜 싫어하는지 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파 보수 뭐 다 같은 말, 예. 같은 의미로 예, 지금 예. 호칭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좌파 이거는 그 색깔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3.1 그 기념사에도 나왔지만 빨갱이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좌파 정권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규정하는 걸로 것이. 아마 그 지적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럴 것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예. 뭐 이거는 냉전 시대에 빠진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근데 이제는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 대해서 이전에 그런 뭐 이코르 뭐 종북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색깔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뭐 그런 색깔론하고 또 다른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에 대한 새로운 그 개념들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격한 발언이 나왔고요. 격한 반응. 그래서 결국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분의 인물이 조금 언론의 주목을 끌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 안 되는 소리라도 들어라. 문희상 의장 어제 아수라장 속에서 경노하면서 진정을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애를 쓴 게 별다른 효과는 없었지만 아무튼 뭔가 계속 조치를 취하고 진정을 시키려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이런 제목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조용해 주세요.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 진정하라. 그리고 이거는 공멸의 정치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계속 진정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야 한다. 싫은 소리다 들어야 한다는 당부였는데요. 어제 이제 문희상 의장의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배정희 교수께서는. 일단 뭐 참 막말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당히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게는 아무리 말 안 되는 소리라도 좀 들어라. 진정하고 좀 들어라. 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국당 측에는 막말보다는 좀 품격의 정치를 보여달라. 그래서 양쪽이 좀 따끔하게.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성숙한 국회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물론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보다는 한참 뒤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국회 수준과 국민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지 같다라고 하시면 국민들이 기분 나빠할 상이라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우리 이 변호사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지를 한 방에 반전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 하면은 뭐 예쁜 미모와 좀 더불어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보수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또 국민들도 또 그런 정신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장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뭐 좌파라는 용어를 뭐 11차례 그리고 종북이라는 용어를 3차례 쓰면서 좌우 색깔론으로 몰고 갔는데 세보셨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좌파 포로 정권의 증거라면서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4대강 보를 철거하는 걸 이제 증거로 들었는데 과연 미세먼지 그리고 탈원전, 보철거 이런 문제가 좌우의 문제인지 제가 볼 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우리 역사를 최근 좌파 정권 3년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과연 이것도 위대한 역사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 연설을 들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정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80%가 참여하는 이제 그런 촛불 정권이었거든요. 촛불 그런 명예혁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전략적으로 대결 국면을 좀 조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보수가 30%, 진보가 30%, 중도가 30%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극기 부대 세력을 결집할 수는 있지만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늘 뭐 네 분 평론을 다 들어봤는데요. 공통점을 제가 굳이 찾자면 어제 국회의 모습은 우리 국민 수준보다는 분명히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